네,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제가 리플레이를 지인에게 제보를 받아서 새로운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리플레이만 보고 이제 상대방과 양쪽의 레이팅을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플레이도 좀 어느 정도 피드백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양쪽의 레이팅이 각각 어떻게 됐지? 이제 어느 구간에 점수 떼일지를 제가 한번 제 오랜 랜덤 매칭 경험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플레이는 256 대륙 라이브로 뭐 언제든지 하는 제가 자주 하는 맵이죠. 네, 그 맵으로 진행을 하고 한번 리플레이를 볼게요. 우선 둘 다 내륙 스타트긴 한데 이쪽은 자원이 좀 괜찮죠? 등대를 켜는 오프닝, 보통 등대를 켜는 오프닝은 잘 안 나오긴 해요, 상위권에서. 근데 양쪽 둘 다 등대를 켜는 오프닝을 했죠. 아쿠아리움 미러인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보통 미러전에서는 사실 등대보다는 빠르게 기마병 뽑는 게 좋긴 해요. 이쪽은 근데 자원이 좀 별로죠, 살짝. 여기는 그대로 과일로 통일되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오프닝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 같지만 위쪽은 살짝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수도까지 3레벨이 되었죠. 이러면 유적에서 인구 한번 먹으면 바로 개가 좀 빨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유적에서 시야가 나왔는데 나쁘진 않은데 지금 확장을 빨리 해야 돼요. 지금 근데 문제는 앞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1턴 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기마를 찍는다라. 운하를 찍는다라. 운하는 보통 미러전에서 운하를 빠르게 찍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발전이 우선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 뭐 순조롭죠. 지금 위쪽이 살짝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양쪽이 템포가 너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아래쪽이 저렇게 운하를 찍는 게 보통 운하를 먼저 찍은 쪽은 발전해서 밀려야 되거든요. 미러전 기준으로. 근데 아래쪽이 자원이 너무 좋아서 발전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기서 등산을 찍을 게 아니라 바로 수경재배를 찍어서 펌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쪽이 해상을 다 선점해놨기 때문에 위쪽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해상 선점되고 나면 어차피 끝이거든요. 내륙에서 아무리 발전을 잘했다고 해도 지금 사냥을 찍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해상에서 섬도시나 유적도시 몇 개만 먹으면 발전이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리고 저렇게 불가사리 먹는 것도 크고 이쪽은 이미 시야까지 다 땡겼죠. 해안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탐험가를 날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확장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서 임업을 찍는 거는 진짜 안 좋은 판단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임업을 찍을 때가 아니라 전투 관련된 기술을 찍거나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도시 2레벨 하나 찍겠다고 임업을 찍는 건 굉장히 효율이 별로입니다. 지금 유적 검투사까지 가면서 지금 템포를 높이고 있죠. 상어에다가 불가사리 또 2개 이상 먹고 오른쪽에 도시까지 강탈을 합니다. 왼쪽에 또 섬도시.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에 전투를 진행하면서 왼쪽에도 확장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유리한 점이에요. 지금 결국에 확장이 뒤처지면 전투를 잘해도 지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확장까지 다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쪽 아쿠아리온이 무슨 짓을 해도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어를 가지고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어가 해파리보다 확실히 속도가 빠르죠. 해파리로 하면 이제 해파리가 천천히 접근하는 동안 상대방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벌리는데 상어는 그런 거 없이 바로 빠르게 반격딜도 받지 않고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기습할 때는 상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가사리도 먹어주면서 전반적으로 아래쪽 아쿠아리온이 그냥 이제 기본 아쿠아리온 아래쪽을 기본 아쿠아라고 하고 위쪽을 스킨이라고 할게요. 자, 기본 아쿠아가 전반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이점을 잘 활용을 해서 빠르게 해상을 선점을 하고 해상 선점과 동시에 왼쪽의 확장도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 레이팅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일단 근데 제가 볼 때 위쪽에 스킨겐 아쿠아는 좀 레이팅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제가 확실한 게 사냥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냥을 올려야지 레벨업이 되는 경우에는 과일 대신에 사냥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과일도 올리고 사냥도 올리는 건 효율이 좀 별로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다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근데 사냥을 찍어서 어쨌든 돈 발전이 어느 정도 돼야지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을 기반으로 유닛을 뽑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냥 찍으면 이제 동물 하나랑 이쯤에 환초 설치해서 연결 인구 하나. 그럼 인구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레벨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멈추면 됐었는데 갑자기 뒤에 임업까지 찍은 거는 저는 살짝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쿠아 미러전 경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쿠아 미러전 경험이 많다면 임업을 찍을 시간이 없다는 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임업을 찍으면 무조건 확장에서 밀리든지 전투에서 지든지 둘 중 하나가 돼버려요. 왜냐면 결국에 거품을 낀 쪽이 확장도 빠르고 전투도 세거든요. 그리고 해파리를 확장이 빠르면 해파리도 빨리 뽑을 수 있고, 왜냐면 해파리가 결국엔 불가사리 몇 개 먹느냐가 초반에 해파리 개수를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성급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환초 위치도 살짝 아쉬워요. 이것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지었으면 이쪽까지 다 연결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환초 위치도 어느 정도 도시들의 간격을 보고 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쪽 도시가 있는 줄 몰랐더라도 어차피 여기에 짓나 이 도시는 연결이 되거든요. 이쪽 도시는. 그러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짓는 게 효율이 좋은데 이런 디테일도 살짝 아쉽고, 보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쪽의 레이팅은 한 1400? 기본기가 없는 것 같진 않거든요. 한 1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등산을 찍은 것도 좀 아쉬워요. 근데 이게 1400이거나 아니면 올드 복귀 유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레이팅 높던 복귀 유저가 지금 다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아쿠아리온이 이렇게 사기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제 아쿠아와 미러전 경험도 많이 없을 경우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 레이팅 한 1400점대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반면에 아래쪽은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게임이 진행됐어요. 게임이 진행됐고 본인이 이점을 잘 활용을 했고, 또 오프닝부터 좀 볼게요. 사실 거의 레이팅에서 레이팅이 가장 쉽게 드러난 구간이 오프닝이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가장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은 오프닝이고, 그 다음이 이제 전투,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후반전. 후반에서까지 이 유저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승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초반의 오프닝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 게임 많이 돌리다 보면 초반에 본인이 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정해진 패턴의 퀄리티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사실 거의 게임의 승률이 결정된다고 봐도 돼요. 오프닝이 잘 풀려야지 그 이후의 승패도 결정되니까. 그래서 오프닝의 퀄리티가 어떤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유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등대 오프닝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고민도 없이 바로 등대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루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근데 막 레이팅이 높다 낮다라고 하긴 애매한 게, 결국에 오프닝은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 뭐 실수를 한 거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등대를 찍고 인구를 충분히, 지금 보시면 등대를 찍어서 깔끔하게 3렙이 되기 때문에 등대 찍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원이 다섯 개 넘게 있잖아요. 6개 있잖아요. 지금 먹을 수 있는 자원이. 낚시랑 과일까지 합해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등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원래 루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에 선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채집을 찍은 것까지 뭐 괜찮죠? 왜냐면 이제 도시 2개 이상 레벨업 할 수 있는 자원을 선택한 거니까. 여기까지 다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 방향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쪽 대각선으로 이동한 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가도 그다지 도시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낮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숲 하나 산 하나 가지고 이쪽에 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자원이 너무 애매해서 도시가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최대한 중앙 쪽으로 확장하는 게 거의 정석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가장 나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잘 옮겼고, 오른쪽의 전사도 마찬가지로 중앙 쪽으로 잘 옮겼죠. 그 다음에 이제 전사를 하나 추가로 뽑아서 이제 부족한 확장을 메꾸죠. 왜냐면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 두 마리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서 도시 한 개씩 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만 먹고 한 개 못 먹었잖아요. 그러면 전사를 추가로 뽑아서 확장을 좀 더 빠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사 하나 더 뽑은 거는 괜찮은 판단이에요. 참고로 전사는 다다익선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전사가 많아지면 해상 전투에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아쿠아리온이 아무리 전사가 물타를 밟을 수 있다고 해도 결국에 초반에 해상전은 기병 위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전사를 너무 많이 뽑아놓으면 기병을 뽑을 인구가 부족해요. 지금 벌써 두 자리 뽑아서 한 명밖에 못 뽑죠. 기병 하나밖에 못 뽑으면 결국에 해상전에서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사의 수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만티도 마찬가지예요. 시만티가 더 심하죠. 시만티는 전사가 물타이를 밟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사 하나를 이쪽으로 보냈는데 두 번째 전사를 이쪽으로 보내서 아래쪽에 시야를 확보하면서 유적을 찾은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찰에 대한 센스는 있는 것 같아요. 센스가 있고 레이팅이 좀 어느 정도 높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오프닝까지만, 지금 5톤까지 오프닝 봤잖아요. 이 정찰 방향 선정이라든지 이제 기술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다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레이팅 아마 1600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400이랑 1600의 차이가 1400이 있고 1600이 있어요. 이 차이가 저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디테일. 왜 그러냐면 사실 1400만 돼도 웬만한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알 건 다 알아요. 오프닝 이렇게 해야 되고 전략은 이렇게 해야 되고 유닛을 뭐 이런 식으로 유닛을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투석기가 나오면 기사를 뽑아야 되고, 뭐 상대방이 전투함 뽑으면 전투함 충각선으로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자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이 태클 낚시를 찍던지 아니면 과일을 찍어서 뭐 도시 레벨업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그러니까 사실 16층이랑 14층이랑 알고 있는 정보량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차이는 디테일이다. 왜냐? 보시면 이 전사 이동 경로도 전사 그냥 이동해서 도시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전사의 동선이 한 번 낭비되는 순간 좀 손해가 은근히 크거든요. 왜냐면 도시를 1턴 늦게 먹거나 유적을 1턴 늦게 찾거나 그게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전사의 동선이 낭비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디테일이 상당히 좋고, 디테일은 어디서 나온다? 저는 디테일은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6층은 찍어보지 않았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고, 이제 반대로 이제 위쪽에 스킨킨 아쿠아리온의 오프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전사를 뒤쪽으로 이동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보통 첫 번째 그러니까 전사를 뒤쪽에 도시가 있다는 확신이 거의 서도 첫 번째 전사는 보통 중앙 쪽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게 낫긴 해요. 왜냐면 결국에 본인 땅에 있는 도시, 안쪽에 있는 도시들은 다 먹거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중앙에 있는 도시들을 누가 먼저 먹냐가 확장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확장은 중앙 쪽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이동했다. 이거는 뭔가요? 이건 의도한 거겠죠? 왜 의도를 했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아래쪽과 같은 이유로 등대를 키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밟으면서 등대를 찍으면서 인구를 하나 얻으면서 시작을 해서 좀 더 빠르게 레벨업을 하고 좀 더 빠르게 전사를 하나 더 뽑겠다, 세 번째 전사를 뽑겠다라는 생각이죠. 나쁘진 않은데 굳이 그 정도까지 가서 등대가 바로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 정도까지 멀리 가서 할 만한 일인가 싶진 않아요. 왜냐면 게다가 자원 상태를 보면 뒤쪽의 도시는 바로 레벨업도 힘든데 굳이 저런 판단을 해야 됐을까 싶긴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너무 어설프다고 하기 좀 애매하고, 우선 좀 보겠습니다. 기마를 찍어주는 건 좋죠. 지금 이미 확장도 늦었기 때문에 빠르게 확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등산이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등산이 그러니까 결국에 산 위에 있는 유저가 먹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산을 찍은 거잖아요. 어차피 최강을 찍을 생각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기에는 어차피 이 유적의 위치가 이제 대륙 안쪽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걸 하나 급하게 먹겠다고 등산에 지출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임업도 그렇고 여기까지 좀 오프닝이랑 그리고 전사의 경로는 뭐 솔직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경로는 딱히 크게 실수를 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자원의 근거가 될 만한 것 별로 없었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한데 여기로 가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이쪽에 전사가 이걸 발견하면서 먹었으니까 이 전사를 여기 넣을 생각이었겠죠. 경로 선정도 나쁘지 않았는데 운영이 아쉽다. 운영이 좀 미숙해 보였다. 그래서 이 유저의 레이팅은 제 예상은 아마 그런데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복귀 유저 느낌이 많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딱 복귀 유저가 아니래. 왜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애매한 유저면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유저면 이모비나 이런 거 찍지도 않아요. 등산도 찍지도 않고 그냥 다 정석대로 그러니까 밑쪽 아래쪽에 아쿠라운이 잘한 것처럼 잘 따라 하는데 전투에서 지는 게 좀 어느 정도 애매한 실력의 유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기술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아예 그냥 기술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복귀 유저 1500대? 1600대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1600대는 너무 간 것 같고 1500대 복귀 유저? 저는 제 결론은 위쪽은 1500대 아래쪽은 1600 정도로 하겠습니다. 1600 한 50? 1650 정도로 하겠습니다. 1650 165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결과를 볼까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와, 진짜. 아니, 위쪽이 1600이었고, 아래쪽이 1300이었네요. 이거 아마 아래쪽 유저는 좀 높은 점수대에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1300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마 높은 점수대에서 게임을 하다가 좀 점수가 레이팅이 내려와서 아래 구간에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된 것 같고, 1600, 이거는 거의 1700이잖아요. 1700. 이거는 1700인데? 아마 아래쪽 유저는 복귀 유저가 아닐까. 일단 지금 아쿠아리온 미러전 경험이 많은 유저 같진 않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레이팅을 맞추는 컨텐츠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 플레이만 보고 그 사람이 구체적인 레이팅을 맞추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맵을 하던 유저일 수도 있고 아니 뭐 퍼펙션을 하던 유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아니 또 다인전을 하는 유저일 수도 있죠. 다인전을 전문적으로 해서 높은 레이팅이 찍은 유저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 또 공략 영상으로 제가 또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